I can see if you're right here next to me. Something's wrong, wasn't it fun? Is it now we're done? You get dressed, I'm like a mess, and you tell me to confess, and you tell me to confess. Oh, I don't know what to say, what to do, how to make you see. This is nothing in real life, it might just have been a bad dream. You can run, you can hide, but you can't put the blame on me. Because you're acting like a volcano, tending to be my savior. Nothing you do can save us, save us. Because you're acting like a volcano and make me feel outrageous. You keep teasing me, but you're nothing without running fast, never look back. Now we're over, that's a fact. Phasing light, see it all bright. You were never right. Back to life, I apologize. Too soon to say I'm fine. Too soon to say I'm fine. Oh, I don't know what to say, what to do, how to make 테슬라가 연이트 하락을 해서 $240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인도량 기준으로 해서 기대치에 못 미쳤다 해서 새로운 뉴스가 나온 듯한 그런 분위기고요. $270를 좀 돌파하지 못하고 마치 주봉 기준으로 해서 쌍봉의 형태 매도 시그널이 나온 듯한 그런 분위기로 전환이 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 좀 그 안 좋은 자리에서 운봉이 나온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또 10월 10일 날, 이런 경우에는 10월 10일 날, 그게 또 일종의 모멘텀이 돼서 1파동, 2파동, 3파동이 어느 정도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일부 드는데, 최근에 글로벌 시장들이 일단 넉넉지 않아서 그 관련 생각도 좀 해보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그 엔비디아가 3%대 상승을 해서 오랜만에 반도체 업종이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TSMC도 한 2% 상승을 해서 $179를 기록을 했고, 어제 우리 장은 개장은 안 했지만 니케이 지수가 2%대 상승을 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어제 $100를 이탈을 했는데 다시 $101를 기록을 해서 반도체 업종이 조정을 끝나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관련해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어느 반등의 모멘텀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게 엔비디아가 과연 $130를 돌파할 수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엔비디아가 $130를 돌파를 해서 이게 돌파 후 지지, 이게 좀 요 모습이 보여줘야 우리 삼성전자도 6만원, 7만원, 8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견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오늘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실적이 좀 더 좋아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실적 예상치가 이미 주가에 다 녹아 들어가 있고, 어떤 그 바이온 뉴스가 되기를 좀 희망해 보고요. 어제 엔비디아가 $120를 돌파를 해서 $130를 돌파 후에 지지가 되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어느 정도 희망을 해 보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어느 정도 갭이 완성이 돼서 요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100 라운드 피겨 가격까지는 어느 정도 그 지지대가 어떤 바닥이 확인이 되고
상승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도 되고요. 여기 이제 시원하게 지난번 이제 120달러까지 도달을 하고 120달러에서 이제 140달러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이 어느 정도 보여줘야 우리 반도체 업종도 이제 정고점까지 상승하는 그런 추가 모멘텀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여기 이제 120달러가 어느 정도 이제 차기 1차 목표가고요. 그다음에 120달러가 이렇게 돌파 후에 지지되고 140달러 정도 가야 이게 삼성전자 뭐 7만 원, 8만 원까지 가는 그 반도체 업종의 뭐 훈풍이 다시 테일윈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연일 그 전쟁 관련 이슈로 지금 국제 유가가 66달러에서 최근에 73달러까지 급등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10년물 금리가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을 해서 파월 의장도 어느 정도 금리 빗버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경기를 좀 받치는 듯한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다시 이제 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이게 이제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오르는 게 아니라 이게 코스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어떤 비용이 증가를 해서 금리가 오르는 이런 현상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3.8%에서 고점을 돌파를 하는 이런 현상. 지금은 이제 달러 캐리 자금, 엔캐리 자금 청산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게 이제 어떤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 요거는 이제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 어떤 그가 아니라 이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수요 인플레이션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상승에 의한 코스트 인플레이션에서 금리가 상승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시장이 코스트 인플레이션에 대한 악영향으로 지금 어제 그제해서 좀 시장이 공포지수가 급등을 하는 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공포지수도 20일 이상 뭐 증가를 했고 다시 이제 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이 다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다시 시장이 옮겨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지정학적 그 리스크는 시장에 뭐 잠시 머물다가 간 뭐 그런 상황이었고요. 최근에 이런 그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한 뭐 그런 느낌이 들고 오히려 채권에 대한 이런 그 장이 좀 조정받고 이런 시기를 이용을 해서 채권에 대한 뭐 눌림목 매수는 여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 이제 유동성의 저점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게 이제 뭐 12월이 될지 지금 선거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불안정성이 있고 최근에 이제 PMI 지표 발표하면서 시장의 의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재정적인 뭐 불안정성 그리고 또 대선 기간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 때문에 공장 주문이라든가 신규 주문들이 좀 뒤로 미쳐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지미 다이먼 JP 모간 회장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를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과 뭐 이런 환경 문제가 중장기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단기적으로 이런 그 해결되지 못할 뭐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그 정책 당국자들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손을 놓고 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무언가를 해서 뭐 해결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동성의 바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중에 자금이 제한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뭐 저평가된 이게 차이나 상해 50이거든요. 이런 종목들 쪽으로 쏠림 현상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지수라든가 이런 쪽에서 돈을 빼서 뭐 중국 뭐 똑같이 간밤에 이제 테슬라 최근에 테슬라에서 뭐 일부 세론 뉴스에서 돈을 빼서 중국 쪽에 자금이 최근에 많이 중국 쪽으로 투자하는 캐시프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서 중국 전기차를 사는 뭐 그런 자금들도 일부 목격이 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어느 순간 유동성의 바닥은 지난 2019년 9월 달 그때 이제 양적 긴축을 뭐 종료를 했습니다. 19년 9월. 뭐 지금도
2024년 12월 달에 아마 이 유동성의 바닥이 어느 정도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되면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어떤 합의점이 캐시프로우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이런 점이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중국 투자에 있어서 지금 정도는 너무 많이 올랐고요. 최소한 한 15%, 뭐 20%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중국 자본에 뭐 20% 이상 몰빵하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투자하는 것은 포모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테슬라는 요 지지대 이제 요게 이제 지지대로 바뀌었는데 이 매물대로 바뀌어서 고하부를 뭐 이탈한 뭐 이런 상황이에요. 다음 이제 지지대가 230달러 정도 되거든요. 230달러. 물론 뭐 테슬라를 지금 뭐 당장 뭐 팔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얼마가 됐건 하여간 미국 자본이 뭐 쉽사리 뭐 테슬라를 포기를 하고 성장 기업이 무너지기를 미국 자본이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달러로 프라이싱을 해서 자산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뭐 테슬라기 때문에 요거는 지속적으로 가령 일정 금액을 매월 불입을 해서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이런 기업들은 일희일비하지 말고요. 중장기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 투척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섹터 중에 일단 바이오 섹터가 뭐 반등을 하고 있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100만 원을 돌파를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외국 주식인데 최근에 트럼프 여론조사 결과가 다시 해리스를 앞서는 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쪽에서 뭐 스윙 스테이트에서 근소한 차이지만 트럼프가 앞서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샤이 트럼프라고 해서 노골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기가 좀 저하는 그런 계층들까지 감안을 하면 11월 5일 날 누가 과연 미국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로 돼 있고, 이게 이제 또 다른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또 다른 투자에 뭐 리스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또 보면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하 시기에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지금 의례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인데요. 금리 인하 시기에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하는 뭐 이런 상황에서 달러 가격이 달러 지수가 올라간다.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데요. 꼭 이럴 때마다 전쟁 같은 게 좀 확대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서 보통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해서 지금 달러가 한때는 뭐 달러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101로 상승하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달러 지수가 상승을 하니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3, 134까지 올라간 뭐 그런 상황이고요. 뭐 챙겨야 될 뭐 그런 지표들이 너무 많고요.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이미 정고점에 다 와 있고, 시장은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한 뭐 여러 이슈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눈치 봐야 될 정해지지 않은 이벤트들이 많은 듯 합니다. 오늘 이제 졸프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고용 보고서가 오늘 내일 계속 이어져 있고, 연준에서 신경 쓴다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계속 연이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뭐 우리 금리 결정이 내일 뭐 예정돼 있고요. 아닌가요? 10월 11일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여기 이제 10월 10일이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계속 이제 다음 주에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예정돼 있고,
무엇보다도 11월 달 미국 대선이 또 예정돼 있고, 지금 나스닥이 아직 정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고, US 테크 500도, US 테크 100도, 지금 정고점에 막 임박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다 해서 특별히 모멘텀이 있어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해지지 않는 불확실성 이슈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또 중국 증시를 한번 볼까요? 중국 증시 보면 이건 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월봉 기준인데. 그래서 특별하게 투자 자금들이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지금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단지 이제 단기 자금만 시장을 오고 가면서 단기 자금 성격의 어떤 헤지펀드들만 시장에 캐시플로우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정해서 일정 비율 투자를 하고, 이때는 섣불리 이렇게 자금을 이렇게 이동하거나 움직이면 오히려 손실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좀 시장을 좀 천천히 포트폴리오 구성 이후에 좀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고요. 여전히 우리나라 그 반도체라든가 필라델피아 그쪽은 투자 비중을 좀 실어서 중장기적으로 보유가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